네, 이번 영상부터는 제 플레이그라운드 앱을 이용해서 스위프트 언어를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그 코딩 배우기 1번,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예제를 가지고 스위프트 언어를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코딩 배우기 2,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어떤 예제들을 가지고 스위프트 언어를 배워볼 겁니다. 코딩 배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아래 보시면은 추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맨 위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여기에 코딩 배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딩 배우기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딩 배우기를 실행해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변수입니다. 자, 변수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스위프트 언어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럼 변수가 뭐냐? 변수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연락처 목록이 있습니다. 연락처 목록이 있고 연락처 목록 안에는 다양한 정보들을 저장하죠. 여기 보시면 연락처 목록에 저장된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한번 떠올려 보라. 물론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변수에 저장해서 처리합니다. 변수. 여기 보면은 연락처 안에는 사람의 이름이 있고, 그죠?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여기는 빠져 있지만, 또 뭐 전화번호가 있겠죠. 또는 주소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주소들은 다 무엇을 가지느냐면은 각각의 변수명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저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여러분의 친구들의 이름,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름을 저장하는 변수, 그 변수를 name이라고 우리가 어, 정의할 수 있겠죠. 이 변수의 이름은 여러분이 임의로 정해도 관계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변수의 이름을 정할 때는 여기에 저장되는 정보의 내용과 유사한 단어로 사용되겠죠. 예를 들면 이름은 name이라고 변수명을 정하고 전화번호는 텔레폰 넘버 이렇게 정하고 주소는 어드레스라서 addr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주게 되면은 여러분이 프로그램 내에서 이 addr이라는 변수를 확인했을 때 이 변수 안에 저장되는 정보가 주소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 유추하기가 쉽겠죠. 만약에 이제 이러한 변수의 이름을 저장되는 정보와 전혀 다른 이름으로 준다. 예를 들면은 변수에 저장되는 정보가 이름인데 이 이름을 저장하는 변수를 예를 들면 A 이렇게 두고 전화번호 이걸 갖다 B 주소를 C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줘서 몇 개 안 되니까 A가 뭔지 잘 알지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 경우에 또는 여러분이 한참 시간이 지나 가지고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위해서 코드를 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알기가 어렵죠. A가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지, B가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지, 또 C가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알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저장되는 정보의 이름, 저장되는 정보의 종류, 저장되는 정보의 특징을 우리가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형태의 변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한 정보들은 어떻게 사용된다? 프로그램 내에서 변수에 의해서 호출되어 가지고 사용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봐서 자, 이제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프로그래머들은 변수라고 하는 이름이 지정된 컨테이너죠. 그죠?
예를 들면 새로운 연락처 안에 이제 새로운 연락처,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연락처 이외에 또 여러분이 새로운 연락처 하나를 만든다고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람 이름과 그 사람의 나이를 저장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사람의 이름을 저장하는 뭐가 필요하다? 변수가 필요하고 또 사람의 나이를 저장하는 변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변수를 지정을 하고 그 지정이 된 변수 안에다가 여러분이 새로운 연락처에 들어갈 이름을 설정하게 되면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연락처 안에는 두 개의 지금 이 예제에서는 두 개의 자료가 있고 이 자료들은 각각의 변수에 저장이 되어서 전체 연락처에 적용이 되어 사용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변수를 선언하는지,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변수를 사용하는 규칙은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스위프트라고 하는 언어를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부터 나오는 변수의 사용 규칙은 스위프트 언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는 여기서 지정한 규칙을 따를 수도 있고요. 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정하고 있는 변수의 사용 규칙을 따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위프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변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일단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변수를 사용하겠다라고 컴퓨터에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변수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려면은 스위프트에서는 변수 선언이라고 하는데 그 선언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 var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문장으로 된 규칙이죠, 그죠? 이게 변수를 선언하는 규칙인데 이 규칙에 따라서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뭐였냐면은 그 이름이었죠, 이름,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락처에 들어가는 그 이름, 아까 이제 미아라고 하는 이름이었고, 두 번째에 있는 정보는 뭡니까? 나이였어요. 나이를 저장하는 정보, 나이를 저장하는 변수, 그리고 이름을 저장하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규칙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썼냐? var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name을 썼죠. 이 name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연락처에 저장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저장하는 변수의 이름이죠. 이게 변수명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equal 기호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뭘 넣느냐 하면은 이게 정보죠. 정보. 여기서는 사람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데이터 또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여기 있는 이 equal의 기호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 equal은 뭐냐면 할당 연산자라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규칙을 가지는 겁니다. 변수는 값 또는 정보 이런 규칙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none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른쪽에 있는 정보를 왼쪽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할당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가 이 변수에 저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equal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라라고 하는 어떤 명령어를 컴퓨터에 주고 싶으면 이러한 구조로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var age equal 19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자, 19라고 하는 것은 정보입니다. 그죠? 어떤 정보? 나이라고 하는 정보죠. 자, 여기 있는 할당 연산자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 있는 정보는 어떻게 된다? 왼쪽에 있는 이게 뭐야? 변수죠. 그 변수에 저장됩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 age라는 것과 name이라는 것은 변수명이라고 했죠. 이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다? var이라는 명령어에 의해서 최초로 컴퓨터에다가 내가 이러한 변수를 쓸 거다라고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도록 규칙을 정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스위프트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런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자, 할당 연산자, 자, 등호 표시라고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거죠. 요 기호는 변수의 값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이 변수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되는 정보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저장되는 정보 값은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정보가 name이라는 방 안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var이라는 명령어를 딱 치게 되면은 컴퓨터는 이렇게 하나의 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방에는 이름을 부여하는 거죠. name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여기서 불러왔죠. 자, 이 이름을 불러와서 비어있는 방 하나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는 겁니다. 자, equal을 받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컴퓨터는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정보의 내용이 있죠. 네, 정보의 내용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미야라고 있네요. 결국은 네임이라는 방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에는 뭐가 저장된다? 미야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var 명령을 만나니까 컴퓨터는 또 방 하나를 이렇게 만들죠. 자, 방 하나를 만들고 이름을 줍니다. 그죠? 자, 이름을 뭘로 줬냐? 보니까 age를 줬다. 그래서 age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부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정보를 보니까 19다. 그죠? 자, 19를 이 할당 연산자가 이렇게 age 쪽에다가 저장하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결국은 19라는 값이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정보가 네임에 저장되는 정보가 있고 age에 저장되는 정보가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두 개 보니까 이 두 개의 정보는 서로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자, name이라는 것을 보니까 name은 따옴표가 있죠. 그죠? age를 보니까 age는 따옴표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따옴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따옴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들어있는 요 정보의 유형이 뭐다? 텍스트다 이 말이죠. 텍스트. 정보의 유형이 문자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문자 열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age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따옴표가 없죠. 따옴표가 없이 정수가 있죠. 그죠? 그럼 뭡니까? 이 정보의 유형은 숫자가 됩니다. 그죠? 네. 숫자가 저장되는 것은 age에 저장이 되고 문자는 name에 저장이 되는데 문자의 경우에는 따옴표로 이렇게 따서 숫자와 구분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자, 예를 들면 똑같은 19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19가 되면 뭡니까? 숫자. 자, 만약에 여기 따옴표가 들어있어요. 따옴표 안에 19가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은 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와 문자는 따옴표가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문자, 요런 문자는 여러분이 이제 인식하기가 쉽죠. 따옴표가 있으면 아 이건 문자구나. 물론 따옴표가 없어도 문자라고 할 수 있지만 컴퓨터에서는 반드시 따옴표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따옴표가 없이 MIA만 쓰면 뭐겠습니까? 그러면 컴퓨터는 이것을 변수인가? 아니면 문자인가? 어떻게 인식할까요? 따옴표가 없이 미아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컴퓨터는 이것을 변수로 인식합니다. 변수로. 자, 그럼 변수로 인식하게 되면은 이 미아에 저장된 값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걸 미아라는 어떤 방으로 보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정보를 불러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미아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변수 선언을 안 했잖아요. var 명령어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미아만 사용하게 되면은 오류가 생기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문자가 컴퓨터에서는 변수로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변수로서 인식하지 않고 이것을 말 그대로 문자로 컴퓨터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뭐다? 여기에 따옴표를 따는 겁니다. 그래서 따옴표가 있으면 뭐다? 이 안에 들어있는 자료는 무조건 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x 더하기 y라고 하는 수식을 넣어도 뭡니까? 이것은 문자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들어가도 뭐가 된다? 문자입니다. 알겠죠? 숫자와 문자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사칙 연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와 문자를 구분할 때는 따옴표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프로그래밍 언어 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 따옴표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변수의 값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변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과제에서 보면은, 이 예제에서 보면, 자, 이 전체가 뭐냐면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이 프로그램 코드는 우리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배웠지만, 그 코딩 배우기 1에서도 배웠지만,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죠. 이게 프로그램은 항상 순차적으로 딱 실행합니다. 그죠? 첫 줄 실행하고, 다음 줄 실행하고, 다음 줄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실행하죠. 이건 아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자, 변수가 여기 있어요. 물론 이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위에서 먼저 선언해야 됩니다. 그죠? 자, 변수 선언하는 것은 이 앞에서 했죠. var age equal 19.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변수 선언을 했어요. age라는 변수를 사용하겠다라고 알려주고, 초기 값을 19로 이렇게 저장을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여기다가 age라는 방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무엇을 저장했습니까? 처음에 19라는 값을 저장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변수 선언을 하고 나서 프로그램 코드 내에서 자, 이러한 문장을 만났어요. 이렇게 실행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문장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실행을 하겠죠. 이 문장은 오류가 없어요. 그죠? 오류가 없기 때문에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의 의미는 뭘까요? 오른쪽에 있는 18이라는 값을 어떻게 된다? 왼쪽의 변수에 할당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여기에 할당 연산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변수 선언을 하면서 초기 값을 19로 저장을 해놨는데 프로그램 내에서 age equal 18이라는 문장을 만나게 되면은 18이라는 값이 어떻게 되느냐? age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19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19가 저장된 게 아니고 뭡니까? 이제 이 19의 값이 뭘로 대체되느냐? 요 문장에 의해서 18이라는 값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19는 지워져 버리고 18이라는 값으로 대체되어서 age 안에는 18만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또 다음 문장을 만났어요. 자, 다음 문장을 만나니까 age는 19가 됐다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18이라고 하는 값은 지워지게 되고 여기에 19가 다시 저장되죠. 자, 다음 문장을 또 만났습니다. 자, age는 age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어찌 보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풀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규칙은 이겁니다. 자, 변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당 연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값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형태의 구조는 무조건 오른쪽은 뭡니까? 값입니다. 왼쪽은 변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값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 기본적인 어떤 규칙을 여러분이 알고 난 다음에 요 문장을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 어찌 됩니까? age는 age 더하기 1 돼 있으니까, 자, 이것을 위에서 배웠던, 조금 전에 사용했던 요 구조를 적용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age는 뭐예요? 이것은 변수입니다. 자, 할당 연산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전체가 뭐예요? 전체는. 그렇죠? 이것이 값이 되는 거죠. 값. 자, 이 값인데 age 더하기 1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age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도 왼쪽에도 age가 있고 오른쪽에도 age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저장되는 값과 여기에 저장되는 값은 서로 같은 값일까요? 아니겠죠. 자, 이 구조에서 보면은 위에서 말했던 이 구조에서 보면 어찌 됩니까?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되는 값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값이 이렇게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에서 값에 해당되는 부분에 속해 있는 이 age라는 변수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요 위에서 실행했을 때 저장된 요 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age에 저장되는 값은 19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age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것은 다시 쓰면
19 더하기 1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age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에 저장된 정보를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불러오게 되니까 그 값이 19로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이것은 어떻게 된다? 자, 이것은 19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값은 뭡니까? 2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조금 전에 위에 썼던 이 문장을 한 번 더 다시 써볼까요? 자, 그러면 age는 뭐가 된다? 20 이런 문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찌 된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변수에 할당이 되기 때문에 이 연산자에 의해서 그러면은 요 문장이 실행되고 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여기 왼쪽에 끝에 있는 변수 age에 저장되는 값의 크기는 뭐가 된다? 19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이제 20이 저장되는 거예요. 이 문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20이 저장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다음 문장을 또 만납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 문장을 다시 만났어요. 자, 그럼 age는 age 곱하기 2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찌 됩니까? 오른쪽에 있는 age 곱하기 2는 뭐예요? 이것은 이 전체의 실행 결과 값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age 값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요 위에서 저장되었던 2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호출되는 것은 뭡니까? 20이 호출되는 거죠. 결국은 이 값은 20 곱하기 2의 결과값이 됩니다. 자, 얼마입니까, 이게? 40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쓰면 어찌 된다? age라고 하는 것은 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오른쪽에 있는 값은 왼쪽 변수에 할당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20이 지워지고 여기에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age의 값은 4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반드시 뭐다? 값이다 이 말입니다. 값. 그것이 수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직접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형태든 마찬가지로 그것은 계산되어서 그 결과값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이 최종적으로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쭉 보시면은 여기에 크리스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40이라는 값이 저장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보면은 age에는 18이라는 값이 저장되고 그 다음 이 문장을 실행하면은 age에는 19라는 값이 저장되고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20이라는 값이 저장되고 여기 실행하면은 40이 저장되어서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이 age에는 최종적으로 뭐가 4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것을 넘길 때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요걸 제가 다시 한번 넘어올 때 이 값이 여기 코드가 이렇게 실행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주의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잠시 갔다가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ge가 18이어서 원래 18이 저장되었다가 19로 바뀌었고요. 자, 4층 연산을 위해서 20으로 바뀌었죠. 다시 40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18이 저장되었다가 19가 저장되었다가 20이 저장되었다가 40이 저장되었다가 해서 여기 있는 이 변수 여기 age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 age의 변수 값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변수가 사용이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항상 할당 연산자를 만나면 할당 연산자의 우측은 다 뭐다? 값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뭐다? 변수가 된다. 그래서 변수 이퀄 값. 이 이퀄이라는 것이 같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집어넣는 할당을 하는 할당 연산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변수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처음 변수 선언을 하잖아요. 그죠? 변수 선언을 합니다. 자, 변수 선언을 할 때, 최초로 이 변수가 저장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죠? 뭐, 최초로 저장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최초로 저장하는 정보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보의 유형이. 하나가 뭐였어요? 문자죠. 그죠? 하나는 문자고, 두 번째는 뭐다? 숫자죠. 변수 선언을 할 때 변수에 최초로 저장하는 정보가 문자면, 그러니까 유형이 하나 정해지면, 문자면 그 변수는 프로그램 내에서 문자만 저장하는 겁니다. 문자만. 그러니까 유형이 저장되는 정보의 유형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age는 뭐예요? 숫자죠. 숫자로 선언이 됐습니다. 그럼 age 안에는 숫자만 저장하죠. 문자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할당하게 되면 에러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var 명령을 이용해서 변수 선언을 했어요. 자, 변수 선언을 할 때 뭘로 선언했습니까? 무엇으로? 숫자로 선언했죠. 18이라는 숫자잖아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만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만났는데 21이 됐네. 자, 21은 이렇게 따옴표가 따져 있잖아요. 따옴표가 따져 있다는 것은 중간에 있는 이 문자가 뭐다? 말 그대로 문자라 그죠? 유형이 다르죠. 숫자가 아닌 다른 유형이 들어왔죠. 그럼 이 다른 유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age에다 할당할 수 있느냐? 할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 내에서는 변수 선언을 했을 때 처음 저장되는 정보의 유형이 변수에서 저장할 수 있는 정보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 내에서는 처음 저장했던 정보의 유형이 중간에서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가 한번 할당이 되면 문자만 저장하고 숫자가 한번 할당되면 숫자만 저장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변수에 인테저, 우리가 인테저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테저를 한번 할당하면은 스트링은 우리가 문자라고 합니다. 이 문자는 할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변수 선언을 했을 때 숫자가 할당되고 나면 그 다음 코드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이렇게 할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게 문자다. 그러면은 그 다음 자료도 문자로 할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변수의 사용 규칙, 그리고 이제 변수를 어떻게 프로그램 코드 내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예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과제를 통해서 실제 변수를 활용해 가지고 프로그램 코드 내에서 작용하는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